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지수는 혼조였는데 상승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랠리 분위기, 그러니까 뭐 비기술주 랠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베센트 장관이 금리는 더 내려야 된다. 그리고 연준 의장 1월 중에 발표할 것 같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도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하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의 소형업종 지수는 12월 저점도 이탈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종목들의 어떤 순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순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S&P 500은 약간 올라가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근데 러셀 2000은 또 1% 올랐잖아요. 근데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랐습니다. 뭐 에너지,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소재 이런 업종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대형 기술주하고 헬스케어 팔아서 나머지 종목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서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영향을 준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 재료들이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 로봇 이게 이번 CES의 핵심이었다. 근데 CES 행사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어제 엔비디아 H200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 분기 1분기 이내에 승인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조건부 승인인 것 같습니다. 뭐 군대, 군사용, 정부 부처 인프라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도록 이제 조건을 걸어서 기업들이 H200 이제 수입하도록 승인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요. 또 엔비디아는 그걸 조금 이제 부담되는 게 있으니까 선불로 달라. 이제 원래 이제 제품 계약금 걸고 도착하면 나중에 후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무조건 어느 정도는 이제 선불로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당국이 갑자기 변덕 부려가지고 수입 막아버리면 제품은 들어간 상태에서 최종 결제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해서 아예 선불로 달라. 그만큼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올 뉴스 이제 다 나온 거 아닌가? CS 지나갔고 엔비디아 승인까지 나왔고 어제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는 다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쪽을 조금 일부 정리하는 그런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책적인 어떤 변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베센트 장관이 그 연준에도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보는 넷이다.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그 케빈 헤셋,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릭 라이더 이런 사람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넷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워시 아니면 헤셋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후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제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주식시장은 나름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우려도 일부에서는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애플하고 알파벳 시가총액이 역전됐잖아요. 근데 알파벳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그중에는 한동안은 애플이 돈을 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긴 했는데 AI에 돈을 쓰고 거기에 성과 내는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또 알파벳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2위가 됐고 뭐 그런 가운데 올해 증시는 강세인데 봄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IT 대형주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판결을 9일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일에 중요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관세 판결 아닌가? 그러면 이 판결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가 맞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정도 있어서 이후에 이 판결 관련된 뉴스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방산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는 좀 엇갈렸는데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뭐 방산,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뭐 국방 예산 50% 증액한다고 어제는 또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금지한다 이런 발언하면서 관련 종목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국방 예산 증액한다고. 근데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좀 뉴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주들 또 강하게 올라갔는데 유가 올라가고 또 주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대표들하고 트럼프하고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이제 거기 개발하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뭔가 좀 정부 보증을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질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런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기술주가 조금 주춤하는 데는 이 VS 구도,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vs AMD 또는 인텔 vs AMD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경쟁 구도가 너무 센 건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인텔 CEO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AMD는 구형 실리콘을 만들고 우리는 신형 프로세서를 만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도 기술주 조금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내년도까지도 계속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400억 달러, 내년도에는 6,3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된다라는 건 긍정적. 반면에 이게 지출이 계속된다라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도가 뭐 먹이 사슬 그런 구도는 아니고 이런 사슬이 알파벳과 아마존은 엔비디아 칩을 사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보다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엔비디아는 그 칩을 만들 때 원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 원재료를 만드는 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원재료를 만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여기저기서 다 쓰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해서 실제 수익은 이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에서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뉴스들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이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알파벳 빼놓고는 대체로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느라 자사주 매입을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좀 그렇다라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주주 이익보다 AI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한 건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매력을 보는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럽다. 또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빅테크주들이 좀 주춤하는 거는 인프라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돈을 그쪽에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문제 삼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닷컴 대비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뭐 부채라든가 이런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 않고 기업들이 돈도 못 벌면서 돈만 쓰는 또는 투자만 받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서 돈도 잘 벌고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고 이런 구도라서 닷컴 때 대비 심각한 건 아니라서 뭐 지금 이게 터진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거의 제자리였죠. 근데 어쨌든 올해 모든 거래일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시가 5번 열렸는데 5번 다 올라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장중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 화수목 보면 130포인트, 130포인트, 100포인트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중심에는 기관의 매도가 있는데 금융 투자는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는 다음 주도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가 매도의 정점을 통과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슬슬 기관들 매도 때문에 눌려있던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연속 매수를 안 합니다. 퐁당퐁당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좀 살짝 다시 올라오는 그런 조짐이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재료의 피크로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 이제 퐁당퐁당 되고 있어서 지수가 오르긴 하고 있지만 장중에 변동폭이 커지고 또 일관성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외국인들 매매 보면 이번 주에 퐁당퐁당이에요. 대규모 매수, 대규모 매도, 대규모 매수, 어제 매도, 이런 구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콜옵션을 되게 많이 사는데 풋옵션은 되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옵션을 다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콜옵션은 지수 올라간다에 계약금 거는 거, 그다음에 풋옵션은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계약금을 거는 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다 사잖아요. 보통 둘 다 산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의미고, 둘 다 팔 때는 변동성 좁게 가두어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하는 거 보면 변동성이 되게 커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장중에 매매 쭉 하락, 이제 매도하다가 이제 동시효과에 들어오고, 이거 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흐름도 뭐 갑자기 팔았다가 쑥 하고 한번 들어 올렸다가 또 팔았다가 이제 막판에 또 매수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좀 변화가 커지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시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어갖고 이번 주에 만기를 좀 의식한 그런 이제 매매가 있어서 만기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 태도가 진짜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저 정도라면 하이닉스는 엄청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의 매도는 그 제가 말씀드린 금융투자 매도,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들어왔던 금융투자 매도가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관들의 매도로 집계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역대 최장 기간이 11일이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타이를 이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미증시 상황 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후장에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외국인들이 또 붙을 거냐, 오늘 장에 되게 중요하죠. 특히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 하이닉스가 시장을 상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3일 연속 하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빠지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뭐 이렇게 되고 매수가 붙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의 오후장의 행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3일 연속해서 흘러내리면서 5일선까지 깼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코스피 소형주 지수 보세요. 예,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아예 그냥 12월 저점도 깨버렸어요. 예, 그냥 이게 아마 체감적으로는 지금의 증시 상황을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소형주는 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미증시에서 보면 강한 종목들 빼놓고 나머지가 순환매로 돌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상승 종목 수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데, 지금 코스피도 10거래일 이상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 종목 수의 회복이, 또 일부 눌렸던 종목군들의 어떤 회복이 좀 시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알테오잔,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하나요로, 삼성중공업,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쪽만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지만, 그 수면 아래서 이제 은근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올리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뭐 강세장에서는 무조건 주도주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그게 1번이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종목들의 어떤 반전 사이클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종목들별로 반전 사이클이 일부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도 또 같이 또 관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코스피는 되게 올라야 되는데 상승 종목 비율은 과매도예요. 과매도 아예. 근데 이런 장이, 강세장의 특징은 차별화 장세라고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때는 또 일부 좀 풀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리는 경우가 어떤 업종이 나오게 되는지, 어떤 종목이 되는지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래 이틀 연속 매도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미증시 분위기 봐서는
오늘 초반에 조금 외국인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하이닉스가 11일 연속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장기간 타입니다. 오늘 만약에 플러스가 나면 역대 최장기간이 될 텐데, 그 흐름, 다음에 어제 방산, 조선, 엔터주 올라가고 반도체는 종목별로 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방산조선 종목군들은 이번 주에 유난히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방원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건지, 그러니까 연초에 이 흐름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업종별 흐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9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간 게 지금까지 5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합치면 5번인데, 근데 나머지 기록을 보면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혹시 그걸로 상승이 휘날레가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랐다. 그래서 이제 뭐 하니까 연속 상승이 끝난다라고 해서 시세가 끝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하이닉스 상승이 끝나는 걸로 이번 장세가 끝 이렇게 해석되는 거에는 좀 무리는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